퇴로를 끊는다.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앞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마감 카페라는 일본의 독특한 공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소설가, 번역가, 디자이너, 학생들까지 무언가를 끝내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몰아넣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답니다. 이 카페의 규칙은 단순한데요. 마감 목표를 적어내고 완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커피는 무한 리필, 하지만 퇴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직원도 알림을 주는 타이머도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퇴로를 끊어내는 그 마음일 텐데 우린 종종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 언제든 다시 하면 돼 라는 말을 위로처럼 되뇌지만 그 말은 때때로 지나치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도 하죠. 진짜 집중은 어쩌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결연한 의지로 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라유. 네. 어제에 이어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우리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 공간 어떠신가요? 예전과 좀 비슷한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확장된 그리고 훨씬 더 밝은 우리 향기로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힘든 여름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마감 카페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에 일본 도쿄의 고엔지에는 이런 장소가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요. 카와이 타쿠야라는 영상 프로듀서가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원래는 촬영 스튜디오로 쓰이던 공간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 사람들의 집중력 저하를 직접 목격을 하면서 무언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마감 카페라고 하는데 이렇게 입장할 때요. 목표를 적어낸대요. 그리고 달성할 때까지 퇴실이 안 된대요. 그리고 직원이 1시간마다 와서 조용히 물어본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셨습니까? 약간 이런 것들. 근데 신기한 건 이러한 모든 제약이 누구도 강제로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목표를 끝내고 집중해서 끝내고 나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집보다 적어도 3배는 더 집중이 잘 된다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또 그곳에서 미뤄왔던 소설을 완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한 400명 이상이 다녀갔고 해외 언론들도 이곳을 창작의 벽을 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면서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 테이블, 와이파이, 조용한 감시 이런 것도 물론 작동을 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 퇴로를 끊어버리고 이거 끝내지 않으면 나 오늘 여기서 안 나간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약속한 그 한 줄의 목표가 바로 이런 힘을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는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페이스북 통해서 또 알게 된 건데 장흥에 예전에 그 장흥 교도소가 있었는데 이걸 또 7월 말에 문화 공간으로 바꿔서 거기에서도 또 글 감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75년부터 40년 정도 운영되던 교도소인데 이게 2015년에 폐쇄가 됐고 이제 2019년에 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곳을 약간 어느 정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건데요. 거기에다가 이런 글 감옥, 옛날 이제 여자 죄수들이 살던 그곳을 글 감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직접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빠삐용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빠삐용집.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몰입의 순간들 그리고 어떠한 몰입의 장소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빠삐용이 왜 그렇잖아요.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인간 본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었는데 다양한 가능성을 압축해서 새롭게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빠삐용 집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이 장흥의 문화 공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매일 어찌 보면 새로운 또 길을 떠나시는 분들께는 '아 그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지금껏 달려왔는데 이게 맞나?' 뭐 이렇게 또 의구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조금의 제약 속에서 더 깊은 자유가 발견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일상에 있으시다면 조금은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도 잘 완성시켜 나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제가 약간 그 워밍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운전하는 느낌으로 부릉부릉 라라유 재가동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는 저의 책 말을 잘한다는 것에 각 장에 붙어있는 에필로그를 좀 읽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2 장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목소리 톤은 어떤 색깔인가요? 목소리가 참 좋아요. 무척 듣기 좋은 칭찬이죠. 전 사실 제 목소리가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방송사 입사 이후에도 목소리 자체에 대한 평가를 두드러지게 받았던 기억은 없었고요. 대신 전달력이 좋다, 또렷한 느낌을 준다와 같은 말을 칭찬으로 여기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06년의 어느 날 한 영화사로부터 제 목소리를 쓰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작 중인 작품이 있는데 감독님이 출근길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추천하셨다고요. 영화사에서 제안한 제 목소리 출연 장면은 다음과 같았어요. 새해 첫날 한강변에서 조깅을 마친 주인공이 차에 올라탄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인공은 희망찬 새해 좋아하네 하고는 입안에 약을 털어넣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 이 영화는 강동원, 이나영 배우 주연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 방송에 희망찬 새해 좋아한다고 차갑게 대꾸한 인물은 이나영 배우였고요. 이 작품을 연출한 송혜성 감독님이 밝고 경쾌하고 건강할 느낌을 주는 제 목소리가 주인공의 심정과 잘 대비된다고 여기셨답니다. 무척 기뻤어요. 비록 몇 초 되지 않았지만 영화에 제 목소리가 들어간다는 것도 영광이었고 무엇보다 목소리만으로 누군가에게 밝고 경쾌하고 건강할 느낌을 전달했다는 게 저로선 정말 뿌듯했어요. 물론 지금 그 영화를 다시 보면 저게 내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에는 분명 밝고 경쾌하고 건강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높은 톤으로 앵앵거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목소리도 노화를 겪습니다. 당시 제 목소리와 지금의 제 목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여성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톤이 점차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영화 후시 녹음을 하던 당시에 한없이 밝은 느낌으로 말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는 평소보다 한껏 높은 톤으로 더빙을 했고요. 그러니 지금 듣는 영화 속 제 목소리는 현재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저의 청각에는 무척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의 제 목소리 톤이 당시의 목소리 톤보다 안정적인 느낌을 주어 더 좋게 느껴져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소리 톤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아나운서들의 뉴스를 분석해서 말소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핀 연구인데요.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나라 박사가 집필한 표준어 말소리의 변화, 지난 50년간의 아나운서 뉴스 발화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에 따르면 1990년대 여성 아나운서는 높은 음역대를 사용하며 여성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남녀 아나운서의 말소리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요. 이 논문을 읽으면서 남녀 앵커의 역할이 점차 동등해진 점, 목소리 톤이나 발성 유형에서 성별을 드러내는 경향이 사라지고 전달력을 가장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발성하는 유형이나 높이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를 드러냅니다. 사석에서는 걸걸한 목소리로 대화하던 사람이 상사의 전화에 목소리 톤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고, 관심 있거나 마음에 둔 사람과 대화할 때 목소리를 꾸미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 회사에서 말을 할 때 자신의 말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목소리 톤은 어떤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전문성이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목소리를 과하게 짜내는 건 아닌지도요. 친근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음역대와 맞지 않게 너무 혼을 높여 말하는 건 아닌지, 숨소리가 허허 지나치게 섞이진 않았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발성의 유형은 성대 사이가 열리는 정도에 따라 짜내기 발성, 보통 발성, 숨소리 발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남성은 주로 짜내기 발성을, 여성은 숨소리 발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 짜내기 발성은 목소리 톤을 꾹 낮춰서 소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숨소리 발성은 성대가 진동할 때 완전히 붙지 않고 진동해 기류가 새어나오는 소리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조용히 귓속말을 할 때 내는 소리를 떠올리면 되고요. 앞에서 밝혔듯 우리의 목소리 톤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톤을 기준으로 찾아야 해요. 무언가 드러내거나 감추기 위한 톤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 톤을 구분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톤 중심으로 적당한 범위 안에서 상황에 맞게 변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목소리와 나만의 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말을 잘한다는 것, 제가 쓴 책에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남겼던 글이었는데요. 발성 방식에 대해서 이 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코칭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톤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높은 고음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후두를 누르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단은 목 건강에 좋지 않고요. 듣는 사람들도 뭔가 어색하거든요. 또 반대로 나의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하거나 내 목소리가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보다 좀 낮은 저음이라는 게 흔히 본인에게는 좀 약점으로 여겨졌던 분들은 일부러 막 목소리를 높이 막 내려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목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톤이 있고, 그 톤은 그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본인 몸에 가장 적합한 톤을 잘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상대방도 듣기 편하고 나도 듣기 편하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에게도 편하고 여러분에게도 듣기 편한 톤으로 끝인사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